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중국에서 언급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죠. 우리 무역액 전체의 25%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올 정도로 점점 이웃나라로서 또 G2의 하나로서 중국의 입지나 위치가 점점 의미 있어지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관계와 교류가 깊어지면서 중국 사람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역사상 특히 언급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안 관계입니다. 대만 문제죠.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중국 대만 출신 아이돌 스타인 쯔위가 공연 중에 대만기를 흔들어서 중국에서 그 공연 금지가 되는 데까지 굉장히 큰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그렇고 연예계에서도 저게 무슨 문제길래 저렇게 중국이 속 좁게 문제를 크게 제기하나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중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금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중국 사람들은 인식을 합니다. 만약에 중국 내에서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을 외국인이 했어도 그 외국인이 아마 추방되거나 용납되지 않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 양안 관계, 즉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대사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1930년대와 40년대 중국에서는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 간의 내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내전이 있었는데요. 국민당은 장개석이 이끄는 전통적인 그 중국의 내셔널리스트 그룹이었고, 공산당은 아시다시피 모택동이 이끄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1949년에 결국은 모택동이 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중국 본토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게 되었고, 중화민국, 즉 장제스가 이끄는 중화민국은 결국 대만으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후에 과연 중국을 대표하는 법통이 있는 합법적인 유일한 정부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양측 간의 갈등과 경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1971년까지는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는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모택동을 방문하면서 역사적인 미중 수교에 합의하면서 대만은 국제사회와 유엔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결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결국은 중국 대표가 차지하게 됐죠. 유엔 총회가 1971년 10월에 이제 중국 권리회복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75표, 반대 35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는데, 당시 총회 결의 제2578호 결의문을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그 정부 대표가 국제연합에 주재하는 중국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임을 승인한다고 그렇게 결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장제스로 대표되는 중화민국, 즉 대만 대표부는 유엔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 승인이라는 말이 국제법적으로 나오는데, 정부 승인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정부를 다른 나라의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로서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외교관계를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정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나라의 정부가 두 개 이상이 있고 그 두 개 이상의 정부가 서로 다툼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누가 유일한 합법 정부이냐가 굉장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중국하고 대만을 다 인정을 하고 둘 사이에 잘 지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까지는 대만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고 당시 베이징 정부인 중국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유엔에 가입했죠. 남북한 동시에 당시에. 그러기 위해서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됐습니다. 그때 서울에 와 있는 또 전국 각지에 있던 대만 출신 화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배신을 당했다, 뭐 울분을 토했었죠. 한때
그때 우리가 독립운동 과정에서 장개석 총통과 국민당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지금도 의아하신 것이 그냥 대만도 인정하고 중국도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대만 정부를 승인한 어떠한 나라도 자기 자신들과 수교를 맺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부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거대한 힘의 차이가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이제 기본 입장은 대만은 중국의 핵심적인 한 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면 integral part of China라고 하는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4개의 관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본토, 대만, 홍콩, 마카오 이렇게 4개의 관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4개의 관세 구역이 모두 중국의 일원이고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떠한 반론도 용납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만이 독립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간에 이루어진 어떠한 친교나 우정, 비즈니스도 모두 깨집니다. 사실 저도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중국에 가서 대만을 어떤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 같은 것만 해도 그간의 모든 관계가 한 번에 깨집니다. 제가 만나는 중국의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친구들 보면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도 우리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자신의 정부가 너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심지어는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실제 어떠한 일도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외국인을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떠한 뭐 학술 교류를 하거나 어떠한 친구들을 사귈 때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대만 독립 입장을 표현하시면 아마 그 편안한 미소를 짓던 중국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동료들이 갑자기 표정이 바뀌고 그간에 이루어졌던 모든 비즈니스가 깨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쯔위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글이나 말에서 대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영어로 이제 조금 more neutral word라고 하는데 좀 중립적인 관점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대만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regional representative, 지역 대표라든지 아니면 party, 어떤 당사자 혹은 economy.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쓰죠. 뭐 G20 그러면 뭐 세계 20대 경제 이런 식으로 economy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제3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중국 인민대학에 있는 제 친한 친구가 저희 저널에 나와 있는 어떤 방글라데시 사람의 글을 보고 매우 화가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알만한 사람이 어떻게 대만을 컨트리라고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냥 학자답게 논리적으로 공박을 했죠. 그거는 대만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제3국인 방글라데시 사람이 쓴 거고 우리도 북한을 헌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엄연한 국가이듯이 제3국 사람이 대만을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가장 오래 막역한 친구인 이제 홍콩대학 자오 교수한테 이 문제를 상의를 했더니 중국에서 조금 더 교류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립적인 단어를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당시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뒤에는 대만은 뭐 파티나 이코노미 이런 식으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아니 우리가 왜 그래야 돼?
우리가 뭐 사대주의야? 왜 중국 눈치를 보면서 쩔쩔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건 중국의 국내 문제입니다. 국제법에서도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이 있듯이 그들의 주권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 중국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대만 독립 문제나 대만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표현하는 순간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하셔도 좋은데, 만약에 중국과 소통과 무역, 교류, 투자 등을 하실 때는 이 문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